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브랜딩 스튜디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공간 스튜디오도 있고, 포토 스튜디오도 있고,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도 있고, 제가 지금 디렉팅을 하고 있는 브랜딩 스튜디오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순서로 업무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디렉터와 디자이너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관련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4가지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각 스튜디오마다 장점도 다르고 특색도 다르겠지만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브랜드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이 파악된 니즈로 몇 가지 방향성을 제안을 드리고요. 이 방향성을 보고 조금 이쪽으로 틀면 어떨까? 저쪽으로 틀면 어떨까? 혹은 이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어땠으면 좋겠어요 같은 니즈를 반영을 하여 선택된 방향성에서 또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을 보게 되시는데요. 이 다음 작업으로는 브랜드 가이드 작업을 완료를 하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부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작업이고요. 이 브랜딩 스튜디오에서는 이 작업을 메인 업무로 보고 있고 이 다음 작업은 여기에 근거해서 파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완료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다음 업무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작업을 한다거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비주얼 랭귀지를 실제 제작물에 입히는 어플라이 하는 작업인데요. 어플라이 된 제품을 만든다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종이 가방, 쇼핑백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명함이 될 수 있고, 이후 작업인 웹사이트라든지 인스타그램도 어플리케이션 작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워낙 범위가 크고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여 웹사이트 작업, 인스타그램 작업 이렇게 구분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파악해서 비주얼 랭귀지를 개발을 한다는 점인데요. 이 클라이언트 니즈를 파악을 할 때 사업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미래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왜 이걸 시작하게 되셨는지 등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위주로 해서 이 니즈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를 고민하여서 방향성을 짜는데요. 이 과정을 컨설팅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그래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혹은 현실화되기까지는 이런 미션이 있고 이런 미션들을 저희가 비주얼 랭귀지를 개발을 할 때 그래픽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다. 모든 브랜드가 미션과 솔루션이 있지 않고 또 모든 브랜드가 전략만 있지 않고 이 과정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방향성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브랜드가 가야 될 방향이 아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방향성 잡는 과정 그리고 리서치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켓 리서치를 해서 저희가 포지셔닝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인지, 어디가 지금 현재 과포화되어 있고 저희가 노릴 수 있는지, 그렇다면 과포화된 데를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혹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포화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제안 드리는 게 저희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과포화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과 비슷한 룩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소비자들의 니즈가 굉장히 여기에 몰려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의 사업적 마인드라든지 사업적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쪽 사업적인 방향성 잡는 부분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시안 미팅에서는 방향성이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따라서 아주 많이 바뀔 수도 있고요. 혹은 2가지가 합쳐질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현실적인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1차 시안 공유 미팅 때 긴 미팅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면 좋은지 또 저희 눈에는 어떤 게 매력적인지 등 클라이언트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눈 후에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픽 디자인 시안을 보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로고나 컬러 그리고 심볼, 어플리케이션의 예시 등등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난번 결정하셨던 방향성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조금 다른 버전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 몇 가지 시안으로 나누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방향성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시안에서도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안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시안이 결정이 되고 나면
아이덴티티 작업의 마무리로는 결정된 디자인을 가지고 클라이언트 분이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와 이어가실 수도 있고 인하우스 디자이너 분을 두실 수도 있고 혹은 클라이언트 분이 직접 작업하실 수도 있도록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그래픽이 정리된 가이드를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캐릭터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키워드와 어떤 성격으로 이 브랜드가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된 이런 그래픽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픽을 적용을 할 때 여백은 어느 만큼 두어야 하는지 컬러 코드는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과 꼭 지켜야 되는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에 대한 예시들을 첨부를 하여서 전달드리는 게 마지막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마지막 작업인 가이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브랜딩 스튜디오에서 디렉터와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렉터와 디자이너는 굉장히 다른 역할인데요. 디렉터는 조금 더 앞단에서 역할을 하고요. 디자이너는 뒷단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하는데요. 디렉터의 역량은 사업적 경험이 많고 그래픽적인 신미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실무적인 작업에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하고 이 판단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세울 수 있는 것도 디렉터여야 하고요. 감독이 실질적으로 막 촬영을 하고 분장을 하고 같은 건 하진 않지만 이 전체에 대한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디렉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디자이너분들은 이 디렉팅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하고 이거에 실제로 근거하는 실무적인 작업이죠. 정말 그래픽을 개발을 한다거나 로고 디자인을 한다거나 컬러를 선정한다거나 또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긴 하지만 이 모든 제약들을 받아들여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는 이 모든 디렉팅에 부합을 한다면 본인만의 디자인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렉터는 정말 말 그대로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디자이너는 정말 실무적인 디자인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브랜딩은 클라이언트와 디렉터, 그 다음에 디자이너의 합으로 완성되는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의 주관적이고 저희 스튜디오 한정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의 시선으로는 어떤 거를 점검을 하게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브랜딩 스튜디오인 만큼 어느 정도 본인만의 프로세스가 있게 작업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진행을 하셨던 혹은 개인적인 작업으로 진행을 하셨던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설명하실 수 있는지 혹은 이 디자인이 왜 이래야만 했는지 혹은 이 디자인이 이렇게 나와서 어떤 것을 느끼길 바랬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는지 유의 깊게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곳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스튜디오 한정 조금 더 선호하는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모든 스튜디오에게 적용이 되는 문구가 아닌 저희 스튜디오만을 위해서 한 작업된 부분이 아주 작게 두세 줄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정성과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작업하시는 그 마음을 좀 높게 보는 것 같아요. 땡땡 스튜디오는 이거를 MTL 스튜디오는 무슨 스튜디오는 이렇게 바뀌는 단어보다는 이 아랫부분은 동일하더라도 헤드 부분이 왜 이걸 지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두세 줄만 쓴다면 혹은 윗부분은 다 동일하더라도 아랫부분에 있어서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인지를 포트폴리오 내에 삽입을 해주신다면 결국 면접관들도 사람이고 얼마나 이분이 여기에 정성을 쏟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느껴지신다면 분명히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디렉터가 말씀드릴 수 있는 브랜딩 스튜디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브랜딩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하게 경험해 보시지 않았다면 쉽지만은 않겠지만 한 번도 이런 디테일한 순서를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브랜딩 스튜디오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혹은 브랜딩 관련해서 궁금하신 브랜드 오너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또 만나요. 안녕.